여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남편이 그 말을 했을 때 안방 침대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불을 덮고 제 화장대를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젊은 사람한테 좀 배워. 28년이었습니다. 28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돌아온 건 그 한마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살내기로.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8년째 같은 시간이었어요. 몸이 시계가 된 지 오래였거든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아프든 안 아프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데 옆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렁, 드르렁. 28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한 게 그 코골이 소리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방을 나왔어요. 발소리를 죽이면서 남편을 깨우면 안 되니까요. 깨우면 짜증을 내거든요. 부엌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드실 호박죽이요. 시어머니는 이가 안 좋으셔서 아침마다 죽을 드셨어요. 근데 그냥 죽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호박을 직접 삶아서 체에 걸러야 한다고요. 인스턴트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호박을 삶았어요. 호박죽이 끓는 동안 반찬을 꺼내고 밥을 안 치고 국을 데우고 시어머니 상, 남편 상 따로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상에 독상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큰 상에 같이 먹자고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은 상에서 숟가락을 들어 버릇이 없어. 그 뒤로는 말을 안 했습니다. 28년 동안 아침 6시에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진지 차렸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늦었네. 딱 한마디. 매일. 일찍 갖다 드리면 죽이 뜨겁다. 시켜서 갖다 드리면 식은 밥을 먹으라는 거냐? 어떻게 해도 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혼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한 소리 듣는 게 이 집의 일과였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24세 시집 왔습니다. 기철 씨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연애할 때는요. 영화도 보러 가고 손도 잡아주고 순자 씨 웃는 게 제일 예뻐. 그런 말도 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첫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밥은 할 줄 알아? 반갑다도 잘 왔다도 아니었어요. 밥은 할 줄 아냐고요.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기철 씨는 옆에서 웃기만 했어요.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엄마 까다로운 거 알지? 그러더니 거실로 가서 TV를 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집의 시계가 됐어요. 새벽 5시에 울리고 밤 11시에 멈추는 시계. 은지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병실에서 돌아서셨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그 한마디만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안 끓여주셨거든요. 딸 낳았는데 무슨 미역국이야. 그래서 제가 직접 끓여 먹었어요. 배가 아직 아픈데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철 씨는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요. 회사 간다고 나갔어요.
은지가 자라면서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기철 씨 월급으로는 빠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밥집에서 새벽 3시부터 김밥을 말았어요. 그러고 5시에 집에 와서 시어머니 죽 끓이고 남편 밥 차리고 은지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면 오전 9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남편 버리로 안 되냐?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해.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움직이는데 살림을 똑바로 안 한대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5분이요. 딱 5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미가 놀고 있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참는 게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명절이면 더 했습니다. 추석, 설, 시아버지 제사.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삶고 12가지 반찬의 떡에 과일에 약과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상을 다 차려놓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이 좀 탔네. 20가지 음식 중에 전 하나가 살짝 탄 걸 꼭 찾아내셨어요. 기철 씨는요? TV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저한테 수고했어 한마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혼하면 은지가 불쌍하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으니까. 근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28년이 지나도요. 그러다 한 달 전쯤부터 기철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새치 염색을 했더라고요. 2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새 옷을 사왔어요. 폴로 셔츠에 면바지에 새 구두까지.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고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나갔어요. 회사 일 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주말에 무슨 회사 일이 있겠어요. 28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나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를 켜고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른 척 했어요. 확인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확인하면 28년이 무너지니까. 28년 동안 새벽마다 끓인 호박죽이, 명절마다 부친 전이, 눈물 참으면서 마른 김밥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 달 뒤에 제 안방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게 될 줄은, 시어머니가 그 여자 편을 들 줄은, 그리고 제가 그걸 박살내게 될 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시장에 다녀왔어요. 싱싱한 걸로 골라야 한다고 2바퀴를 돌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신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이힐이요. 굽이 높고 앞코가 뾰족한, 제가 평생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는 종류의 구두였어요. 손님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나 하고요. 근데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하이힐을 안 신으시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현관에서부터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 이 집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향수를 안 써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바람난 것 같다고 하셔서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뿌렸거든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침대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르는 여자. 제 이불을 덮고 제 베개에 기대서
제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 화장대를 봤습니다. 제 화장품이 없었어요. 대신 모르는 화장품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병들이요. 로션, 에센스, 크림.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못 사본 것들이라는 건 알았어요. 옷장도 열려 있었습니다. 제 옷 사이에 모르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 하루 이틀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서 산 지 며칠은 된 거였어요. 저는 문틀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전혀. 오히려 가볍게 웃으면서 고개를 까딱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 집의 안방에 이 집 주인인 제가 서 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기철 씨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었어요. 제 눈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듯이요. 아, 왔어? 아, 왔어. 28년을 같이 산 아내가 안방에서 다른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기철 씨, 이 사람이 누구야? 미란이야. 미란이가 누군데? 기철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짜증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쓸데없는 걸 묻고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어요. 여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여동생? 여동생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입이 벌어졌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아닌 데가 아팠어요. 가슴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라는 여자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3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피부가 매끄럽고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고 손톱에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어요. 저하고는 달랐습니다. 갈라진 손에 앞치마 두른 52살하고는. 그 여자가 기철 씨 옆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제 남편 팔에요. 제 앞에서. 그러고는 저한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였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나 봅니다. 느릿느릿 걸어오셨어요. 지팡이 짚고.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무리 아들 편을 드셔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선을 넘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한마디 해주시면 기철 씨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28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이면 기철 씨가 듣거든요. 시어머니가 상황을 보셨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미란, 기철 씨, 그리고 현관 앞에 장바구니 들고 서 있는 저. 시어머니 입이 열렸어요. 순자야. 네, 어머니.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숨이 멎었습니다. 여편네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젊은 사람한테 좀 배워.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미란이한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변했어요. 며느리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웃었어요. 다정하게. 미란아, 배고프지? 기다려. 내가 뭐 좀 시킬게. 미란이가 시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팔짱을 끼면서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는 28년 동안 그 호칭을 썼습니다. 28년 동안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 약 챙겨 드세요. 어머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28년 동안 그렇게 불렀는데 한 번도 저한테 다정하게 그래, 고맙다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머니 하니까 웃으셨습니다. 미란이가 알아서 시켜. 내가 어머니 입맛 더 잘 알잖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니, 찡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8년치 탑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제 옷이었어요. 제가 작년 은지 졸업식 때 입으려고 아껴둔 연보라색 블라우스? 시장에서 15,000원 주고 산 건데 제 옷 중에는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미란이가 그걸 입고 나왔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아주머니, 이거 입어도 되죠? 저한테 딱 맞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철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순자야, 작은 방 써. 안방은 미란이가 쓸 거야.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든지. 네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네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맞았어요. 이 집은 기철 씨 이름이었고 가구도 기철 씨가 사왔고 통장도 기철 씨 명이었어요. 2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을 지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살림을 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안방에서 제 짐을 빼는데 30분이 안 걸렸습니다. 28년을 살았는데 제 짐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은지 어릴 때 사진 앨범, 낡은 화장품 파우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내려놓았어요. 작은 방은 은지가 쓰던 방이었는데 은지가 독립하고 나서 창고처럼 쓰고 있었거든요.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 은지 중학교 때 졸업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은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벽 너머로 안방에서 TV 소리가 들렸거든요. 미란이가 크게 틀어놓은 소리. 제 안방에서 제 TV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울다 보니까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하더라고요. 28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게 작은 방 하나라는 게 새벽마다 호박죽 끓이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새벽 부업 뛰면서 은지 키웠는데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창고방이라는 게 눈물이 마르면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작은 방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오래된 금. 저 금처럼 저도 28년 동안 금이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금이 가도 무너지지 않았던 건 참고 있었으니까. 참는 걸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울지 말자. 이를 갈자. 28년을 참았으니까 이제부터는 28년치를 돌려받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호박죽을 끓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졌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이었어요. 새벽 5시가 아니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에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아니, 떠졌는데 다시 감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몸이 알아서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천장을 봤어요. 어젯밤에 봤던 그 금이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진 건 저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죽은 어디 있어? 배고프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순자. 못 들어.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작은 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간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죽도 안 끓이고 누워 있어? 저는 천장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못하겠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안 들렸어요.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기철 씨한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네 마누라가 미쳤어. 밥을 안 한대. 기철 씨가 뭐라고 했는데 아마 알아서 시켜 먹었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볼에 베개 자국이 나 있었고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어요. 52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투성이에 손은 갈라져 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매니큐어 한 번 발라본 적 없는 손이에요. 미란이 손하고는 달랐어요. 그 여자 손은 하얗고 매끄럽고 손톱에 분홍색이 칠해져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다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28년치 눈물이 하룻밤에 다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세면대를 잡고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 습관이었거든요. 이 집에서 울 때는 항상 소리를 죽여야 했으니까. 한참을 울다가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뺨을 때렸어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부은 눈도 갈라진 손도 그대로. 근데 달라 보였어요. 아까는 불쌍해 보였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 얼굴로 28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게 창고방 하나라고. 이 손으로 새벽마다 죽 끓이고 전 부치고 김밥 말았는데 이 집에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분했어요. 참는 건 28년 했으니까. 이제는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작은 방 캐리어에서 제일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은지 졸업식 때 입으려고 아껴뒀던 그 연보라색 블라우스는 미란이가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으로 나은 옷. 회색 니트에 검은 바지. 대단한 옷은 아니었지만 앞치마가 아닌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달랐어요.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그날 새벽 아무도 안 일어난 시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기철 씨랑 미란이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두 개였습니다. 28년간 하나였던 코골이가 이제 두 개더라고요. 저는 기철 씨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재라고 해봤자 작은 방에 책상 하나 놓은 거였는데 기철 씨가 서류를 거기에 두거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8년 동안 남편 서랍을 뒤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뒤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뒤질 용기가 없었던 거였어요. 첫 번째 서랍.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한 장씩 펼쳤어요. 백화점 명품관. 금액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하나에 280만 원. 구두 한 켤레에 95만 원. 목걸이 120만 원. 전부 여자 물건이었어요. 제가 받은 적 없는 것들. 28년 동안 생일 선물 한 번 못 받은 저한테 이런 돈이 다른 여자한테 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서랍. 카드 명세서가 나왔어요. 호텔. 두 달에 한 번꼴로 호텔을 갔더라고요. 1박에 30만 원, 40만 원짜리.
제가 새벽에 김밥 말아서 하루에 버는 게 3만 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룻밤에 30만 원을 쓰고 있었어요. 차량 리스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미란이 이름으로 된 차, 월 리스비 89만 원. 제가 타는 건 버스였어요. 환승하면 200원 아끼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제 28년이 숫자로 환산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 돈이면 은지 대학원 학비를 3번은 냈어요. 제가 새벽 부업 뛰면서 모은 건 고작 800만 원이었는데 2년 동안 미란이한테 쓴 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거든요. 아직은. 다음 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시장 다녀올게요 하고 나왔어요. 시장이 아니라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변호사였어요. 이혼 전문. 상담료가 5만 원이었는데 그 5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까워할 때가 아니었어요. 법률사무소 문을 여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52년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은퇴 안경에 회색 머리, 표정이 무뚝뚝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영수증, 카드 명세서, 차량 리스 계약서, 핸드폰으로 찍은 것들을 프린트해 왔어요. 변호사가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는데 넘길수록 표정이 변했어요. 안경을 벗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사모님, 네. 이거 2년치입니까? 네. 제가 찾은 것만요.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마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아까랑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닙니다. 변호사 말이 상간녀한테 유출된 1억 8천은 부부 공동 재산의 침해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명의가 아닌 부동산이 있습니까? 친척이나 부모님 명의로 된 거요.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파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돈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평생 일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파트가 2채라는 게 늘 이상하긴 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2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관계가 있나요? 변호사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사모님, 남편분 수입으로 매입한 부동산인데 어머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건 재산분할 회피 목적의 차명재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차명재산.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이혼할 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한 거, 이게 차명재산이래요. 자금 흐름만 입증하면, 그러니까 남편 통장에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돈이 흘러간 증거만 있으면 법원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분 계좌에서 어머님 계좌로 이체됐네요. 그리고 부동산 매입 시점과 이체 시점이 일치하는지, 그걸 어떻게 구하죠? 통장 거래 내역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사모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네, 28년 참으신 거 충분합니다.
저는 멈췄어요. 이제는 제가 싸우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아니, 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가 내가 싸워주겠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28년 동안 혼자 참고, 혼자 견디고, 혼자 울었는데, 누군가가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그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 주에 은행을 돌았어요. 기철씨 거래은행은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 통장 은행이랑 사업용 통장 은행이랑 28년을 같이 살면서 택배 서류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거래 내역서를 신청했어요. 제 명의 계좌는 아니니까 배우자 자격으로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내줬습니다. 5년치 거래 내역서를 받았어요. 카페에 앉아서 한 장씩 넘겼습니다. 형광펜으로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이체 내역을 표시했어요. 한 건, 두 건, 세 건. 형광펜 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철씨 법인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금액. 총 3억 2천만 원. 3억 2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등기부등본도 열람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은지한테 방법을 물어보지 않고 혼자 했어요. 아직 은지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2채. 매입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2018년, 하나는 2020년. 기철씨 사업이 제일 잘 됐던 때였어요. 2018년이면 제가 은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새벽 김밥집 부업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300줄씩 말았어요.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3장씩 붙이고 일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벌었어요. 그 해에 기철 씨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고 있었어요. 제가 김밥 말면서 80만 원 벌 때 이 사람은 1억 8천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형광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였어요. 확실한 분노.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밥이 왜 이렇게 늦어? 미란이도 배고프다잖아.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시장도 들렀거든요. 안 들르면 의심받으니까. 네, 어머니. 금방 차릴게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서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봤습니다. 뭐가 좋아서 웃어? 저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갈치를 손질하려고요. 어제 사왔던 그 갈치.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한 갈치. 칼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갈치를 시어머니한테 해드리는 게 마지막이겠구나. 미란이가 부엌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 냉장고를. 음료수를 꺼내면서 저를 봤습니다. 아주머니, 저녁은 뭐예요? 갈치조림이요. 아, 저 갈치 안 좋아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미란이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안방을 빼앗고, 제 옷을 빼앗고, 제 남편을 빼앗고, 이제 제 식탁에서 메뉴까지 고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란 씨, 오늘은 갈치조림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신 거거든요. 미란이가 입을 삐죽했지만 아무 말 못하고 나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효녀 코스프레를 해야 하니까요. 저는 갈치를 토막 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웃어. 순자야, 웃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걸. 28년간 숨만 죽이고 살았더니 참는 것 하나는 프로가 됐더라고요.
앞치마를 여미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등기부등본, 카드 명세서 사본, 영수증 사진. 전부 모아서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불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니까 침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종이로 덮인 그 작은 침대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자금 흐름이 보였어요. 2018년 3월 기철씨 법인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1억 8천만 원 이체. 같은 달 시어머니 명의로 동아파트 매입. 2020년 7월 기철씨 법인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1억 4천만 원 이체. 같은 달 시어머니 명의로 동아파트 매입. 돈의 출처는 남편. 등기 이름은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평생 직업이 없었던 분. 이건 차명 재산이었습니다. 변호사 말대로였어요.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 겉면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맨 밑에 넣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작은 방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벽 너머로 안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가 틀어놓은 소리,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웃는 소리, 미란이 웃는 소리, 기철 씨 웃는 소리. 세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천장을 봤습니다. 근데 울지 않았어요. 어젯밤하고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거든요. 웃은 건 아니에요. 이를 악문 거였습니다. 캐리어 안에 든 봉투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은지한테 말해야 하나. 그 고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정리하는 건 손이 떨려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은지한테 말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은지는 아빠를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빠 언제 와?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 기철 씨가 주말에 잠깐 놀아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던 아이였습니다. 기철 씨가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도 은지한테는 가끔 우리 딸하고 머리를 쓸어줬거든요. 그게 은지한테는 전부였어요. 그 아이한테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안방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할머니가 그 여자 편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은지 모르게 다 끝내고 이혼하고 나중에 설명하려고요. 근데 미란이가 선을 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까 이상한 전화가 왔어. 이상한 전화? 어떤 여자가 전화했는데 자기를 이모라고 부르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은지야, 나 미란이 이모야. 아빠 친구인데 나중에 집에 오면 이모라고 불러도 되지? 이러는 거야.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아빠한테 여자친구 생긴 거야? 은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란이가 은지한테까지 전화를 했다고. 이 여자가 정말 제 안방을 빼앗고 제 옷을 빼앗고 시어머니를 빼앗더니 이제는 제 딸한테까지 손을 뻗은 거였어요. 은지야, 그 전화 끊어. 다시 오면 받지 마.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엄마가 다음에 설명해 줄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란이가 은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 기철 씨가 은지한테까지 그 여자를 인정시키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혼자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 날 은지를 불러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지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은지. 27살. 제가 새벽 김밥 말면서 키운 아이.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키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집에서 하면 안 돼? 집에서는 안 돼. 은지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을 멈췄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은지는 아메리카노, 저는 따뜻한 물. 커피를 앞에 놓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커피가 식어갔어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전화 때문이지? 아빠한테 여자 생긴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프린트해온 사진들, 영수증, 카드 명세서, 호텔 내역, 차량 리스 계약서, 그리고 안방에서 찍은 사진, 화장대 위에 줄지어 놓인 미라니 화장품, 옷장에 걸린 미라니 옷, 테이블 위에 한 장씩 내려놓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한 장, 한 장. 은지가 사진을 보면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아빠가 2년 전부터야. 한 달 전에 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들어왔어. 엄마는 지금 작은 방에서 자고 있어. 은지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안방에? 그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서 자고 있다고? 아빠가 그랬어. 여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래. 은지가 사진을 잡은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질문이 제일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그 여자 편이야. 엄마한테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어. 은지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이런 걸 보여줘서.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은지가 한 말은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28년 동안 참은 게 엄마잖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할머니 죽 끓이고 아빠 밥 차리고 나 학비 벌려고 김밥 말고 그게 다 엄마잖아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제 손을. 매니큐어 한 번 안 발라본 손을. 은지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김밥 말아서 키운 손이에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아빠지. 저는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카페에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죽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제 손을 잡고 엄마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줬거든요. 은지가 냅킨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아빠한테 가서. 안 돼. 왜? 가서 따져야지. 지금 가면 증거 다 없어져. 아빠가 서류 다 치워버릴 수 있어. 은지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랑 닮았어요. 작은 방에서 천장 보면서 주먹 쥐던 제 모습이랑.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 변호사 선생님이 계셔. 증거를 더 모으고 있어. 은지야,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아직 빨갰어요. 도와주냐고요? 당연하지. 은지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은지가 화장실에서 나오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보통 5분이면 되는데 나왔을 때 눈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코도 빨갰고 화장실에서 울었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웃어 보였어요. 부은 눈으로, 빨간 코로. 엄마, 나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게 뻔했습니다. 우리 이기자.
엄마.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편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법으로 싸워준다면 은지는 제 마음으로 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그 주 일요일이었어요. 기철 씨가 골프를 간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가셨고요. 집에 미란이 혼자 있을 때 은지가 찾아갔어요. 제가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감정 조절이 안 될 수 있다고. 근데 은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봐야 해. 직접 듣고 싶어. 은지야, 녹음할 거면 내가 직접 대화하면서 해야 해. 그래야 증거로 쓸 수 있어.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알았어. 내가 할게. 은지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를 잡지도 못했어요. 은지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향수 냄새가 났대요. 달콤하고 진한 냄새. 우리 집 냄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미란이가 나왔어요. 순자의 슬리퍼를 신고. 어머, 은지 왔어? 미란이가 자기 집에 손님 맞이하듯 말했대요. 은지가 참았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안 계세요? 아빠 골프 갔어. 은지 뭐 먹을래? 이모가 뭐 시켜줄까? 이모. 그 말에 은지가 속이 뒤집어졌대요. 근데 참았어요. 그냥 물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은지가 소파에 앉으면서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아빠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미란이가 웃었대요. 은지를 어린애 취급하면서. 은지야, 어른들 일이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은 거예요? 미란이가 음료수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머니는 뭐 작은 방 쓰시잖아. 걱정 마. 이모가 이 집 잘 관리해 줄게. 아빠가 다 해준대. 곧 이 집도 정리될 거야. 정리. 이 집이 정리된다는 말. 은지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고. 피가 날 뻔했대요. 근데 참았어요. 조금만 더. 할머니도 괜찮으신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나 제일 좋아해. 아주머니보다 내가 낫대. 걱정 마, 은지야. 할머니네 집도 있으니까. 할머니네 집.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말하는 거였어요. 미란이가 그 집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지가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났대요.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변기 뚜껑을 잡고 울었다고 했어요. 소리 안 나게. 주먹을 입에 물고.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러고 있었다는 게, 미란이라는 여자가 엄마 집을 자기 집처럼 쓰고 있다는 게 전부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대요. 근데 물을 틀어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엄마가 이걸 28년을 참았구나. 나는 10분도 못 참겠는데 28년을 참은 엄마가 이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웃었대요. 미란 씨, 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미란이가 손 흔들면서 그래. 다음에 맛있는 거 먹자 했대요. 은지가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벽에 기대서 울었어요. 은지는 녹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란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은지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었어요. 서랍을 열었대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지만 열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 안에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등기 서류 사본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지 한 장. 시어머니 필체였어요.
삐뚤삐뚤한 할머니 글씨. 은지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글씨.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미란이한테 동 아파트 넘기기. 순자 모르게. 은지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다시 찍었대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나왔어요. 그날 밤 은지가 편의점에서 기다리는 저한테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어요.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서 27살 딸이 52살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응, 다 들었어. 녹음도 했어. 할머니 방에서 이것도 찾았어. 은지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필체의 메모. 미란이한테 동 아파트 넘기기. 순자 모르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28년이었어요. 28년간 새벽마다 호박죽 끓여드리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며느리라고 머리 조아리면서 28년을 살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상간녀한테 재산을 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제 모르게 눈물이 안 났어요. 너무 기가 차서 분노를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고 그냥 싸늘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은지가 저를 아는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다 있어. 녹음도 서류도. 엄마, 이기자. 꼭 이기자. 저는 은지 등을 토닥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울면 안 됐어요. 이제부터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은지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이어폰으로 들었어요. 미란이 목소리. 곧 이 집도 정리될 거야. 할머니가 나 제일 좋아해. 들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입술에서.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카드 명세서 2년간 상간녀에게 유출된 1억 8천만 원. 은행 거래 내역서 기철씨 법인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3억 2천만 원 이체. 등기부등본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2채. 매입 시점과 이체 시점 일치. 은지 녹음 미란이 본인이 직접 은지에게 한 발언 당사자 녹음, 적법. 시어머니 메모 미란이한테 동 아파트 넘기기. 순자 모르게. 판순 여사 필체. 5개의 봉투를 나란히 놓았어요. 작은 방 침대 위에. 이불 한 장 겨우 깔리는 그 침대 위에 28년치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선생님,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봉투를 캐리어에 넣었어요. 캐리어 지퍼를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다려. 이제 끝이야. 법원에 가는 날 아침 옷을 입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변호사 처음 만나던 날은 다리가 후들거렸고 은행에서 서류 뽑을 때는 손가락이 떨렸고 은지한테 말하던 날은 목소리가 갈라졌는데 정작 이날은 아무것도 안 떨렸어요. 작은 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지가 사다 준 옷이었어요. 감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엄마, 법원에 입고 갈 거야. 엄마한테 어울려. 은지가 그러면서 건네줬거든요. 단추를 채우는데 거울 속 제가 달라 보였어요. 한 달 전 화장실에서 울면서 봤던 그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주름도 새치도 그대로인데 눈이 달랐어요. 한 달 전에는 풀려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작은 방 문을 닫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달간 잤던 좁은 침대, 은지 졸업사진, 금간 천장, 이 방에서 마지막이겠구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안방 문이 열렸어요. 미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제 슬리퍼를 신고, 아주머니, 어디 가요? 이른 아침에. 저는 미란이를 봤어요. 웃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요. 미란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볼 일이 있지. 너한테도. 법원에 도착하니까 변호사 장태수 선생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오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도 왔습니다. 방청석에 앉겠다고 했어요. 딸이 오겠다고 했을 때 말렸는데 엄마가 이기는 거 직접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반대편에 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철 씨,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안 입던 정장, 넥타이까지 매고요.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서 제가 들어오는 걸 힐끗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가져갈 게 있다고 왔냐는 눈빛이었어요. 미란이, 기철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금색 귀걸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판순 여사가 기철 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짙은 자주색 조끼에 지팡이를 잡고 저를 보더니 쯧 하고 혀를 찼습니다. 이혼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그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첫마디였어요. 법원에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옆에 앉으면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빈손으로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기철 씨 쪽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이고 재산 분할은 남편 기여도가 절대적이므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요. 원고 측, 그러니까 저한테 실질적 기여가 없다는 겁니다. 28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죽 끓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한 게 기여가 아니래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았습니다. 아직이니까. 장태수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반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첫 번째 봉투. 먼저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유출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했어요. 피고는 2년간 제3자에게 부부 공동재산에서 총 1억 8천만 원을 유출했습니다. 백화점 명품 구매, 호텔 숙박, 차량 리스, 해외여행 경비 모두 피고의 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수혜자는 동석한 제3자입니다. 명세서 사본이 기철 씨 쪽 변호사에게 전달됐어요. 기철 씨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팔짱을 풀었어요. 미란이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1억 8천이라는 금액은 원고가 28년간 가사노동과 새벽 부업으로 기여한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 침해에 해당하며 재산 분할 시 원고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철 씨가 옆에 변호사한테 뭔가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
장태수 변호사가 등기부등본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어요. 다음은 피고의 차명 재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고 명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 모친 명의 계좌로 총 3억 2천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2018년 1억 8천만 원, 2020년 1억 4천만 원. 해당 금액은 피고 모친 명의로 부동산 두 채 매입에 사용되었으며 이체 시점과 매입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 제출됐어요. 피고 모친은 평생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분입니다.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는 전적으로 피고의 사업 수입, 즉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이는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차명 재산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7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손이 떨려서 지팡이를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더하여 피고 모친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예 이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의 메모 사진이 화면에 띄워졌어요. 미란이한테 동 아파트 넘기기. 순자 모르게.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기철 씨가 미란이를 봤습니다. 미란이가 기철 씨를 봤어요.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조작이야. 내가 그런 거 안 썼어. 어머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니야. 이거 순자가 꾸민 거야.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기철 씨 쪽 변호사가 시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봉투,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음성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은지가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은지와 미란이의 대화. 스피커에서 미란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가 다 해준대. 곧 이 집도 정리될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나 제일 좋아해. 아주머니보다 내가 낫대. 미란이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네 집도 있으니까 걱정 마. 녹음이 끝났어요. 기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은지가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건 인정도 안 하면서 딸이 녹음한 건 충격을 받는 거였어요.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아내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미란이가 기철 씨 소매를 잡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 저런 말 안 했어. 편집한 거야. 기철 씨가 미란이 손을 뿌리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유도 뻔뻔함도 없었어요. 그냥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은지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주먹을 입에 물고.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 더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도 기철 씨도 미란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전에는 밥하라, 죽 끓여라 했는데 이제는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진 거였어요. 한 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부부 공동재산의 차명재산 인정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60%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이었어요. 3억 2천이 차명재산으로 인정된 게 컸습니다. 기철 씨 법인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흘러간 돈, 그 자금 흐름이 전부 입증됐거든요.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녀 손해배상 2천만 원. 변호사 선생님이 판결문을 읽어주는 걸 듣는데 숫자가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다만 변호사 선생님이 말한 한마디가 선명했습니다. 사모님, 이겼습니다. 기철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고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진 걸 고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가 부축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미란이가 기철 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법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당신이 다 해준다며, 집도 넘겨준다며, 이게 뭐야? 기철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란이가 기철 씨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기철 씨가 뿌리쳤어요. 미란이가 비틀거리면서 말했어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때문에 다 잃은 거 아니잖아.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미란이한테 기철 씨는 돈이었고 기철 씨한테 미란이는 허영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 사이에 없었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28년을 같이 산 남편과 그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돈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씁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먼 데서 일어나는 일 같았습니다. 은지가 옆에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판결이 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1층 로비에서 기철 씨를 만났어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며칠 안 씻은 것 같은 머리, 염색이 빠져서 새치가 하얗게 올라와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 거울 앞에서 매무새 고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야가 아니라 순자야로. 할 말이 있어. 저는 멈췄습니다. 기철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걸. 내가 잘못했어. 미란이한테 속은 거야. 그 여자가 다 꾸민 거야. 순자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냐? 저는 기철 씨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28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연애할 때 영화관에서 제 손을 잡던 손.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엄마 말 잘 들어 하던 입. 새벽에 코를 골면서 자던 얼굴. 여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하던 그 눈. 그리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 사람. 여보. 기철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라는 말에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기철 씨. 그 눈빛이 꺼졌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던 말을 이제 와서 하시네요. 새벽마다 죽 끓일 때 왜 안 하셨어요? 명절에 전 부치면서 쓰러질 때 왜 안 하셨어요? 작은 방에 쫓겨날 때 왜 안 하셨어요? 기철 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미란 씨가 떠나니까 그제야 제가 보여요? 순자야. 늦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안 났습니다. 한 달 전이었으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기철 씨. 돌아섰어요. 뒤에서 기철 씨가 뭔가를 더 말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안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기철 씨가 보였어요. 로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고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불쌍하진 않았어요. 미안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28년이 허무하긴 했습니다. 그 주말에 짐을 쌌어요. 이사업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됐거든요. 28년을 살았는데 제 짐은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캐리어 하나였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28년간 새벽마다 서 있던 부엌. 가스레인지 앞 타일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제가 닦아도 안 없어지던 그 기름때. 이제는 누가 닦을까? 거실. 시어머니 독상을 놓던 자리.
바닥에 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미란이는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판결 나고 이틀 만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안방 문을 열어봤어요. 제 화장대는 그대로 있었는데 미란이 화장품은 하나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거울에 비친 안방, 제 이불, 제 베개, 제 화장대. 한 달 전에 빼앗겼던 것들. 이제 와서 돌려받으니까 기쁘지가 않았어요.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혼자 소파에 지팡이를 잡고 TV도 안 틀어져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둑한 거실에 제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순자야, 내 어머니, 나 좀 봐라. 저는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작아져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쪼그라드셨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지팡이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순자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78년 인생에서 며느리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처음이셨을 겁니다. 미란이한테 홀렸어. 그년이 달콤하게 구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나 좀 봐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눈물을 안 보이시던 분이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28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밥은 할 줄 알아? 전이 좀 탔네.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28년치 말들이 귓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 미란이한테 동 아파트 넘기기. 순자 모르게. 코끝이 찡하지 않았어요. 목이 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28년간 감사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마지막 인사. 28년간 해왔던 것처럼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순자야, 순자야, 나 좀 봐.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문이 제 등 뒤에서 닫히는 게 아니라 제가 닫는 거였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쉬었어요. 깊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아침. 28년 동안 저한테 아침은 없었어요. 늘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죽 끓이고 새벽에 김밥 말고 아침 햇살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도에 서서 아침 햇빛을 맞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문 너머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요. 아직도 28년 동안 몸에 새겨진 시계는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일어나면서 웃는다는 거.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갑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요. 큰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육수를 내려고요. 멸치, 다시마, 무. 30분 끓이면 깊은 맛이 나거든요. 호박죽이 아니에요. 제 식당 육수예요. 순잔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있는 15평짜리 가게예요. 테이블 6개. 메뉴판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갈치조림. 특별한 건 없어요. 집밥이에요. 28년 동안 매일 만들어 온 집밥.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서너 명. 앉아서 문 쪽만 쳐다봤습니다. 틀렸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참는 건 그만뒀지만 버티는 건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처 공사장에서 점심 먹으러 오는 아저씨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하면서 매일 오시는 분들. 우리 엄마 밥맛이야, 여기. 한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28년 동안 밥을 해도 전이 좀 탄내밖에 못 들었는데 모르는 아저씨한테 엄마 밥맛이라는 말을 듣다니. 6개월쯤 되니까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저녁 장사도 됐습니다. 2년 차에는 가게 옆칸을 터서 테이블을 4개 더 놨어요. 대단한 가게는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일 때 이게 제 육수라는 게, 제 가게에, 제 메뉴에, 제 손님을 위한 육수라는 게, 그게 달랐어요. 시어머니 호박죽을 끓이던 새벽이 이제는 제 식당 육수를 끓이는 새벽이 됐습니다. 같은 새벽인데 전혀 다른 새벽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기철 씨, 미란이가 떠나는데 3일 걸렸어요. 판결 나고 딱 3일. 기철 씨한테 남은 재산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짐을 쌌대요. 나가면서 한 말이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기철 씨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들었어요. 사업도 접었대요. 가끔 식당 앞을 지나간다고 은지가 말해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식당 앞에서 서성이다 가더라. 그래. 안 들어오고 그냥 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들어오면 밥은 줬을 거예요. 28년 밥을 해줬으니까 한 그릇 더 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데 기철 씨는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 없겠지요. 그 사람도 알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걸. 미란이. 기철 씨 떠나고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판순 여사는 요양원에 계세요. 기철 씨가 보냈대요. 본인 원룸에서 모시기 어렵다고요. 처음에는 기철 씨가 면회를 갔대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러다 안 갔대요. 그렇게 감싸던 아들이 어머니를 먼저 버렸더라고요. 은지가 한 번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혼자래. 불쌍하지 않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불쌍한가? 28년 동안 밥은 할 줄 알아? 전이 좀 탔네.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시던 분. 상간녀한테 어머니 소리 듣고 웃으시던 분. 미란이한테 아파트 넘기기. 순자 모르게. 라고 메모하시던 분. 씁쓸하긴 해. 은지가 저를 봤어요. 근데 동정은 안 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은지 얘기를 해야겠죠. 은지가 결혼했어요. 작년에.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이름은 재민이. 평범한 회사원인데 은지한테 잘해요. 제가 재민 씨, 은지 좀 잘 부탁해요 했더니 재민이가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은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 사위한테 듣는 어머니는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28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돌아온 건 핀잔뿐이었는데 재민이가 어머니 하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은지가 저한테 편지를 읽어줬어요. 버질로드 끝에서 엄마, 응, 나 어릴 때 새벽에 눈 뜨면 엄마가 항상 부엌에 있었어. 불빛이 켜져 있었거든. 그게 무서운 꿈 꾸고 나서 제일 안심되는 거였어. 부엌에 불 켜져 있으면 엄마가 있으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울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근데 괜찮았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 소리 죽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 명절이면 은지 가족이 식당에 와요. 은지, 재민이, 그리고 올해 태어난 손녀 하은이. 제사상은 안 차려요. 대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된장찌개, 갈치조림, 제육볶음. 제가 잘하는 것들로. 테이블이 작아요. 큰 상이 아니에요. 근데 28년 중에 가장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옹알이를 해요. 재민이가 어머니 갈치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고 은지가 엄마 또 많이 만들었네. 누가 다 먹어 하면서 웃어요. 시어머니 독상에 전이 좀 탄내 듣던 명절이 있었고 이제는 작은 식탁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듣는 명절이 있어요. 같은 명절인데 전혀 다른 명절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식당 마감하고 정리를 하는데 은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주말에 갈게. 웃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불을 끄고 식당 문을 잠갔어요. 셔터를 내리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3년 전 봄에 그 집을 나왔거든요. 캐리어 하나 끌고 아무것도 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제겐 식당이 있고 단골이 있고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손녀가 있어요. 캐리어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면서 걸었어요. 집까지 걸어서 10분이에요. 작은 빌라 원룸. 대단한 집은 아니에요. 근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28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식당도 제 이름, 집도 제 이름, 통장도 제 이름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후회요? 하나도요. 후회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좀 더 일찍 박살 낼걸. 28년을 참았거든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밥 차려. 작은 방 써. 여동생이라고 생각해. 참으면 다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나쁜 습관. 그 습관을 깨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깨고 나니까 3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봄바람이 부는 밤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새벽 5시에 호박죽 끓이던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괜찮아져. 내가 끓이는 죽이 내 식당의 육수가 되는 날이 와. 내 이름으로 된 간판 아래에서 내가 만든 밥을 먹고 웃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참지 마. 박살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는 문, 제가 닫는 문, 제 집의 문. 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면서 봄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